고령자 단독 가구 비율은 높아지고 있고 시니어 또한 자녀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점점 줄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떤 곳에서 어떻게 늙고 싶은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시니어가 늘어나고 있다. 사회의 고령화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그레모레레입니다.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의 시니어 2편. 이번 시간의 주제는 시니어 경제입니다. 정확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주머니 사정에 대한 숫자들을 살펴볼 텐데요. 뭐니 해도 돈이 제일이지 뭐니. 자, 그럼 시니어 통계 경제편 얼른 시작합니다. 시니어 하면 나도 모르게 무기력한 이미지를 연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리는 적극적인 시니어 세대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은퇴 이후에도 소비와 여가 생활을 즐기며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50대에서 60대 세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거의 모든 산업들이 바로 요 액티브 시니어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계의 MZ세대, 요건 좀 오반가? 그럼 우리나라 시니어의 평균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평균 순 자산액은 3억 4,9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83만 원 증가했습니다. 평균 자산 수치만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자산의 종류입니다. 평균 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2%로 가장 높고 저축의 비중은 14.2%로 전체 가구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한마디로 묶여있는 돈은 많고 쓸 돈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산의 유동성이 떨어져 노인 가구의 4분의 1 이상인 27.1%가 부채를 갖고 있으며 그 평균 부채 규모는 1,892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시니어의 46.6%가 식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한편 시대가 바뀌면서 시니어의 경제 자립 의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니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65세 이상 시니어 고용률은 34.1%로 전년 대비 1.2% 상승했고 시니어 고용률은 15세 이상 전체 인구 고용률 60.1%에 비해 좀 아직 낮은 수준이긴 한데 2015년 30.4% 이후엔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55세에서 79세 시니어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8.1%로 전년 대비 0.7% 증가했고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희망 사유로는 생활비 보탬이 58.7%로 가장 많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일하는 즐거움도 33.2%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을 꾸준히 한다는 건 유능감도 느끼고 유대감도 가지는 등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일하는 시니어가 점점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니어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실까요? 산업별 비중은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43.2%, 농림, 어업 25.1%, 도소매, 음식, 숙박업 14.1% 순서인데요. 이 중에서 주목해야 될 분야는 공공서비스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의 영향으로 2016년 38.4%에서 2020년 43.2%까지 상승했습니다. 올해 초에 2022년 달라지는 시니어 정책편에서 다뤘던 것처럼 앞으로 시니어를 위한 좋은 일자리 비중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소득 원도 변했는데요. 자녀가 주는 용돈 같은 사전 이전 소득의 비중은 2008년도 46.5%에서 2020년 13.9%로 그 비중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근로소득의 경우 6.5%에서 24.1%로 증가했고 소득 또한 2008년 700만 원에서 2017년도에는 1176만 원, 2020년에는 1558만 원으로 2008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큰 박수! 하지만 모든 시니어가 일할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또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면서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같은 노인 복지 수준을 매년 높이고 있는데요. 시니어의 공적 연금 수급률은 매년 증가해 2020년에는 전체 고령자의 53.1%가 공적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마 부족한 생활비를 연금으로 충당하고 계신 시니어가 많다는 얘기겠죠. 통계를 통해서 짧게나마 시니어 경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희망적인 내용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노인의 삶은 비극적이지 않다라는 첫마디의 말보다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 하나가 관점을 더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니어는 우리 경제 지표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니어가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비율은 더 늘어나겠죠? 자, 다음 시간은 통계로 보는 시니어, 생활편입니다. 경제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일상입니다. 시니어들은 지금 어떤 활동을 하며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